x분의 1이랑 y분의 1이랑 z분의 1을 더한 모습을 보려면 그것끼리 곱해서 쓰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갖고 있는 게 x제곱, y제곱, z제곱인데 w제곱인데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도 조건이란 말이야.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더하고 싶다는 거야.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보고 싶으니까 요 관계식에서 요거는 이제 그 고1 때 배웠던 비례식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여러 개가 등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값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같다고만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값을 우리는 K라고 둔다는 거지. 이게 유리식에서는 비례상수라고 불렸던 놈인데 지금은 뭐 비례식은 아니어서 얘를 비례상수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둘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x분의 1을 보고 싶으니까 요 등호 관계에서 양변을 x분의 1 거듭제곱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a라는 놈이 k의 x분의 1제곱이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b도 k의 y분의 1제곱이 될 거고 c도 k의 z분의 1제곱 그 다음에 100이라는 놈이 k의 w분의 1제곱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요 세 개가 더해지는 걸 보고 싶다고? 여기 지수에 있는 애들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더해지는 게 보고 싶대. 곱하기 계산하겠죠. 그래서 좌변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할 거고 그러면 그게 k의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된다는 거잖아. a, b, c의 곱은 그리고 우변에는 w분의 1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분모에 2도 있고 분자에 로그 42도 있고 그게 지금 이 지수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놈 양변에 똑같은 거듭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100에 2분의 로그 42제곱 이렇게 해주면 우변도 k에 원래는 w분의 1만 있었는데 여기 거듭제곱 분모에 2 줬으니까 여기도 2 줘야 될 거고 로그 42 준 거 여기 똑같이 로그 42 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같은 모양 만들기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모양 만들기.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다는 얘기인 거지. 지수가 같으니까 요 지수랑 요 지수가 같은 거니까 밑수도 같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하고 얘도 같다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A, B, C의 곱이 뭐야? 100에 2분의 로그 42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정보들 자연수 1은 아닌 자연수래 3개가 A, B, C가 이 자연수 3개 곱해서 자연수 3개 곱했다고? 그럼 얘도 자연수겠네?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자연수가 된다고? 이렇게 생긴 놈이어서 얘는 그냥 42인 거죠? 자연수 3개 곱한 게 42가 돼야 되는데 그러네 237이네 최대값 구하였으니까 빼는 걸 제일 작은 걸로 놓으면 되는 거죠? 얘가 C 얘가 C A랑 B가 요거 2개 요거 2개는 더하고 10에서 2 빼는 거니까 8이 구하려는 답이 되겠죠. 되겠지? 4번 그림 나오는 문제네. 근데 그림이 직선밖에 없는데? 그죠? 직선이면은 별로 어려운 그림이 아닌데요. 어쨌든 요런 그림 문제가 나오면 뭐 교점 요런 거 표시 좀 잘 하면 되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쭉 보니까 뭐 B 뭐 이런 얘기 하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x축과 만나는 점이 A 여기
이거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2분의 3? 여기는 3. 이런 점들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A인 직선이래. 기울기가 A인 직선. 기울기가 A인 직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나올 텐데, 1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기울기가 A인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점이 C. 두 삼각형, COA. 여기 아래쪽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BOC.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넓이의 비가 저렇대. 요거, 이 삼각형의 면적이랑 요 삼각형의 면적 구할 때,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지. 그죠? 이렇게 돌려놓고 보는 거야. 얘를 밑변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이나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우리는 높이는 같은 걸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면적의 비는 결국은 요 길이의 비가 되는 거 아니야? 밑변의 길이의 비? 이해되겠어? 그게 지금 1 때 로그 2를 밑으로 한 5래요. 그럼 여기가 1이겠네. 이게 로그 2를 밑으로 한 5. 얘가 1보다 크거든. 2보다도 크네, 얘. 2보다도 크네. 그죠? 요런 비를 가져야 되는데. 때 삼각형 COA의 넓이를 여기를 S라고 노래. 그럼 이놈의 넓이는 이거 곱해주면 되지. 그거 하고, A도 구하래. 스몰 A가 뭔데? 이거 기울기? 자, 요거 그림 돌려서 갖고 올게. 이게 직각. 요렇게 삼각형이 있어, 지금. 이게 직각. 여기가 5. 여기가, 이 짧은 쪽을 이렇게 돌려놓은, 여기가 A. 여기가 B. 이게 돌려놓은 거야. 삼각형을. 여기가 직각인 건 모르는 거죠, 그죠? 그죠? 여기가 직각인 건 모르는 거니까 여기가 직각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겠네. 그냥 삼각형이야. 그런데, 이 중간에 A 쪽에 가깝게 C라는 점을 하나 잡았어요. 이게 수직인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얘하고 얘가 수직인지 아닌지, 여기는 직각 맞지? 여기는 직각 맞지? 여기가 수직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여기 C라는 놈이 있는데, 이 길이의 비가 1 대 로그 2를 밑으로 한 5가 돼야 돼. 그리고 면적비를 이렇게 줬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1 대 로그 1을 밑으로 한 5가 돼야 되겠지? 높이가 같을 테니까. 이게 그대로 길이의 비가 면적비가 되는 거야. 그때 COA, 요 면적을 S라고 주겠대. 근데 면적비가, 넓이의 비가 이거라며. 근데 이 면적이 1이래, 여기가. S라며. 그러니까 이쪽 면적은 S 곱하기 로그 2를 밑으로 한 5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요 길이는 2분의 3이라고 알고 있고요. 2분의 3 대대로 구한 거 맞죠? 2분의 3 약분하면 0. 여기 2분의 3. y절편은 3. 이 길이가 3. 근데 여기가 직각이란 말이야. 이 면적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전체 면적이 4분의 9가 돼야 돼. 그래서 요 면적이랑 요 면적 더한 게 S로 묶어서 1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 요거 계산한 게 4분의 9가 돼야 돼. 아까 이거 이거 정리해서 썼는데 그냥 쓸게요. S는 4분의 9. 그냥 쓰기도 그러네. 이걸로 나눠야 되는데. 네 배에 1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분의 9. S가 이런 모습이야. 그냥 이렇게 놔둘게. 그러면 면적이 저렇다라는 얘기, 요거 구한 거거든요, 요거. S? 요거 구한 거거든, S?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가 2분의 3이라고 알고 있고, 여기가 2분의 3이라고 알고 있고, 요 높이. 이 C의 Y좌표를 얘를 가지고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S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높이. 이 높이가 요거야, 요거. H. 그 H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H는 3분의 4를 곱할 거니까 4약분되고 3 남고 1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분의 3 이렇게만 남을 거예요. 요 점의 좌표가 높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기로 했지. y좌표값이 1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게 이 좌표값 구하는 거야. 지금 x좌표. 그걸 알아야지 a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x값은 3 넘어가고 양변 2 마이너스 1로 나눠주고 계산이 얘를 넘겨주면 3 1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분의 3 1 3으로 묶었으니까 양변 2로 나눠주면 x좌표가 이렇게 생겼겠네. x좌표가 이거고 y좌표가 이거야. 그래서 a는 기울기를 뜻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a 값은 x좌표분의 x좌표분의 y좌표 요게 a 값이고 s하고 얘를 더하라고? s하고 얘를 더하라고? s가 요거였죠? s가 요거였죠? 요걸 또 더하라고? 오! 얘 묶을 수 있구나. 아니구나. 묶을 수 있겠네. 자, s 플러스 a 그러면 4 곱하기 1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분의 9에다가 쟤를 더하려는데 2분의 3 1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분의 1 법무수 계산도 해야 돼. 이거는 왜 문제를 줬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냥 계산하는 과정을 꼭 저렇게 만들어야 돼? 아까처럼 풀어서 쓰면 안 돼? 얘 통분할 거야. 요놈 통분을 정리한 게 1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분의 거기서 1 뺄 거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만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약분되고 없어져. 얘가 남는 모습이 분모에 남는 모습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만 남을 거고 2하고 분자 2만 올라가겠네? 그러면 조금 얼추 비슷한 놈이 나오네. 항이 2개짜리로 4분의 9이고 얘는 2를 밑으로 하는 2인데 진수끼리 곱하면 2를 밑으로 하는 10이지. 걔가 로그 2가 되는 거지. 분모에 있던 놈이니까. 다음에 2 곱하기 얘는 로그 5를 밑으로 한 2가 될 거고 이 빼는 공식으로 2. 1번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얘를 사실은 계산은 이걸로 끝인데 이걸 정리하려는 거야 지금 보기에 있는 모양으로. 그래서 밑이 10인록으로 얘를 바꿔주면 플러스 2배의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5 분의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2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얘가 공통인수야. 묶어내면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2로 묶어내면 4분의 9 플러스 2배의 이거 밑과 진수 바꿔주면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10이 되는 거지. 1번이네?
5번은 제곱근 계산인데, x-1의 4제곱? 요런 문제의 스타일이 x를 직접 집어넣고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겠지? 그러기에는 너무 식이 안 예쁘게 생겼잖아. 그지? x를 이렇게 줬는데 여기다가 그 x를 집어넣고 2를 빼서 4제곱을 하는 계산을 직접 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 그지?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이거 하려면 x에서 1 뺀 걸 알기는 알아야겠는데? 여기서 1 뺀 게 뭔지? 그래서 요 놈을 조금 뭐라 그럴까? 정리. 얘를 직접 쓰기가 불편하니까 x라는 놈을 먼저 정리할 거야. 요런 문제를 다룰 때는 요런 x들을 먼저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4제곱근, 여기는 8제곱근. 요거를 순서대로 낮은 차수를 앞에다가 먼저 쓸게요. 8분의 1제곱 마이너스 1, 2에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2에 2분의 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눠 쓸게요. 나는 거듭제곱근 계산보다는 지수 계산이 더 익숙해서 바꿨었어요. 거듭제곱근 계산보다는 지수 계산이 더 편하니까 지수 표현으로 바꿨었어. 그럼 얘 뭘 해야 될지 느낌이 오는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합차의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분모에다가 2의 8분의 1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걔가 얘를 또 만드는 모습이 나오거든? 합차의 공식으로. 그런데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게 마이너스인데? 그렇지? 얘 혼자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죠? 오케이. 그렇지. 그래야지. 얘 앞에다가 2의 8분의 1제곱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분모에다만 곱해줄 수는 없잖아. 분모 분자에 똑같이 2의 8분의 1제곱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는 식의 변화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요놈은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두 개 곱한 결과가 2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럼 얘랑 똑같이 또 2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1을 또 만들어. 그럼 얘랑 만들어서 2 마이너스 2를 만들겠지. 합차의 공식, 합차의 공식이죠? 요거 두 개 곱한 결과를 다시 이놈이랑 같이 결과로. 또 합차의 공식. 요 결과가 2에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얘랑 똑같이 또 만들어서. 또 합차의 공식. 그럼 2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니까 분모가 1이에요. 그래서 x가 그냥 2에 8분의 1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야. x를 먼저 정리해봤더니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 x-1은 여기서 1 빼라는 거니까 x-1은 2의 8분의 1제곱이겠네? 요거 4제곱 하래. 그래서 x-1의 4제곱은 2의 이거 2의 8제곱 분의 1이 아니죠? 지수가 8분의 1이죠? 지수가 8분의 1이죠? 깜짝이야. 이렇게 적으려고 그랬네. 2의 2분의 1제곱이 돼. 답은 2번 나오겠지? x가 복잡할 때 직접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는 안 될 거고, 그렇게 계산하라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x를 좀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집합이라는 걸 또 표현해 줬는데요. x가 저렇게 생겼어? 불편하게 생겼네. 요거 그냥 4개 숫자죠. 뭔지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크기를 갖는 숫자들인지는 내가 모르는 거야. 그죠?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보자면, 얘는 2배 로그이죠. 그러니까 얘 딱 2배 된 거. 얘는 3. 얘는 4. 그죠? 1, 2, 3, 4의 모습이네. 편하게 얘를 내가 A라고 둔다면, 얘는 2A가 되는 거고, 얘는 3A가 되는 거고, 얘는 4A가 되는 거지. 그지?
로그 2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0.3이라고 두고 계산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집합 X는 저렇게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대요. 집합 X는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1대1 대응인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로그 2를 집어넣은 F 함수 값이랑 G, 이거 역함수가 보여서 두 함수가 다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 결과가 7 로그 2가 나와야 된다. 7 로그 2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떤 두 로그를 더해서 7 로그 2가 돼야 돼. 근데 그 F라는 함수도 그렇고 G라는 함수도 그렇고 여기다 쓸까? F라는 함수 로그 2는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놓고 G도 이게 지금 1대1로 대응하는 관계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첫 번째 로그 2, 이건 A지. F 함수에 A를 집어넣은 얘가 갖는 어떤 함수값을 결정할 건데 그치? 왜? 7A를 만들어야 돼, 더해서. 여기서 가지는 놈은 역함수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한 놈일 거 아니야? F 함수의 함수값은 얘네들 중에 하나인 거고 G의 함수값은 얘네들 중에 하나인데 G의 역함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로 가서 별을 쏠 거야, 거꾸로. 어쨌든 얘네들 중에 하나 갖는 거 아니야? A부터 4A까지의 어떤 두 놈을 골라서 더할 건데 그게 7 로그 2, 7A를 만들으래. 가질 수 있는 게 3A랑 4A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얘가 3A를 가지면 얘가 4A를 가지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래야 G 함수의 역함수가 4A가 나오겠지. 이거 이해가니? 첫 번째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할게요. 두 가지 케이스를 볼 건데 두 로그 값의 함수 값을 더해서 7 로그 2를 만들려고 했는데 함수 값이 될 수 있는 애는 로그 2, 2 로그 2, 3 로그 2, 4 로그 2밖에 없어. 그리고 G 함수의 역함수도 가질 수 있는 게 로그 2, 2 로그 2, 3 로그 2, 4 로그 2밖에 없어. 근데 더해서 7 로그 2를 만들려니까 3 로그 2하고 4 로그 2만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F 함수에 로그 2를 집어넣는 함수값이 3 로그 2가 된다면 G의 역함수는 얘를 가져야 되는 거지. 4 로그 2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G 함수는 이렇게 화살을 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G의 역함수가 화살을 거꾸로 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로그 4. 로그 4가 2 로그 2니까. 됐나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4A를 갖는 경우, F 함수의 로그 2를 집어넣은 게 얘를 갖는 경우. 그러면 얘는 이렇게 쐈겠지. 거꾸로. 자, 첫 번째 케이스를 얘를 1번, 얘를 2번 케이스라고 두겠습니다. 얘가 지금 F의 로그 2가 로그 8이라고 해놓은 거잖아. 1번 케이스가. 네. 그러니까 얘가 1로 가는 거지, 지금. 네. F는. 그 다음에 G는 로그 4로 가는 거니까 얘가 1로 가는 거였죠? 이게 지금 1번 케이스고.
그래서 두 번째 나번 조건에 집어넣을 때 f 로그 2는 로그 8 될 거니까 여기 로그 8 들어가야 돼. 네. 그 다음에 이 자리는 G의 인버스 로그 4. G의 인버스 로그 4니까 여기 로그 16 들어가는 거고. 얘가 지금 3a인 거고, 3a에서의 함수값. 얘가 가지는 함수값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a가 갖는 함수값. 그런데 2랑 4만 가질 수 있으니까 얘가 3a가 가질 수 있는 게 얘가 이거밖에 없는 거지 지금. 얘가 4a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거꾸로 했어. G의 인버스의 로그 8이니까 얘가 3로그 2가 되고 1로 와야 되는 거고, 그게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가 2a가 돼야 되고, F16 얘가 4a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럼. 이게 4a를 가져야 되고, 얘는 6a가 되는 거 맞죠? 16들이 가지는 함수값은 6a가 될 거고, 밑에 있는 놈은 얘가 로그 16, 여기가 로그 16이 들어가야 돼. 아, 여기, 맞죠? 깜짝이야. F에 G의 인버스 4를 넣을 거니까 G의 인버스 4는 로그 8, 여기가 로그 8 들어가야 되고, 얘도 똑같이 6 로그 2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2a랑 4a만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2번 케이스는 FA가 4로고 A가 1로 쏠 거야. 그 다음에 G는 3A가 2A한테 쏠 거야. 3A가 2A한테 쏠 거야. 요게 지금 2번 케이스예요. 그러면 얘부터 G는 4A를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는 애가 2A 아니면 4A밖에 없는데, 얘는 둘 다 가질 수 있네. 2A도 되고 4A도 되고, 얘가 1로 써도 되고, 얘가 1로 써도 되고, 얘가 2A나 4A를 가질 수 있네. 근데 F 저 3A가 2A밖에 못 가져요. F3A가 가질 수 있는 게, 얘도 2A나 4A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얘는 이미 함수값을 가졌으니까 얘는 2일로밖에 못 가지. 네. 이놈이 2A밖에 못 가져. 그러면 얘는 4A를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는데, G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구하라는 게 F4A는 요놈이 어디로 화살 쏠 거냐인데,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얘한테 쏘면 되겠지. 네. 3A. 그리고 얘는 4A한테 갈 거고. 그러네, 7A. 많이 헷갈리는 문제였네요. 그냥 화살표 그리기 잘해야 되는데 많이 헷갈렸어요. 역함수 때문에. 역함수 표현 때문에 좀 헷갈리는 표현이 나왔어. 시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10번에서 15번 사이에서도 시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고,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분명히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야. 많이 어렵지 않은데 케이스를 많이 나눌 거야. 지금처럼. 여러 가지를 좀 점검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럼 레벨 2까지는 될까요? 네. 자, 1번에 지수에서 흔히 나오는 표현이야.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그거를 이렇게 쓰겠대. Fn 바로 A 이렇게. 우리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다룰 때 요 A는 또 요 N은 어떻게 구분해서 숫자들을 다뤄야 되는 거였냐면, A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였고, N은 짝수 홀수를 구분해야 되는 거였어.
그렇게 구분해서 개수가 달라져요. n이 홀수일 때는 a의 부호랑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씩이 나오는데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만 2개, 음수일 때는 안 나오는 거였어. 그거를 앞에서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다루려는 이 함수는 f의 n, a란 놈은 위에랑 똑같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이 놈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해야 돼. 그리고 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구분해야 돼. 그렇게 구분해서 값들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케이스를 나누는 수밖에 없겠네요. 나눠봅시다.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부터 볼까요? n이 짝수이면서 그리고 a는 양수인 경우. 그러면 이럴 때 fn의 값이 얼마야? 이러면 fna의 값은 2가 나와야 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이런 값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 그래서 f의 n, a의 n 플러스 1제곱 쓰려는데 어차피 a는 양수기 때문에 거듭제곱이 짝수든 홀수든 무조건 얘는 양수야. 그지? 양수고 이 n은 얘는 양수야. n은 짝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쓴다고 해도 얘는 값이 2 될 거예요. 그 다음에 f n 플러스 1 a 이렇게 쓰면 어차피 a가 양수야. 근데 얘 n이 짝수인데 1을 더했으니까 얘는 홀수지. 그런 경우에 값은 얼마예요 이거? 1.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1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 1. 그래서 fn 1 구하라는 얘기야. 어쨌든 양수 쓴 거야. 얘는 짝수고 짝수 양수니까 값은 얼마? 2. 그래서 위에서 구하라는 값은 합이 4가 되는 거지.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는 합이 4. 요거 2개 더한 거. 이게 그러면 최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지. 더 큰 값은 없으니까. 그거 이해가요? 케이스별로 n과 a에 케이스별로 나눴을 때 얘가 짝수, 홀수이고 이놈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가질 수 있는 값이 2개, 1개, 홀수일 때는 더 1개. 그러니까 2라는 값이 제일 큰 값일 수밖에 없어. 함수값들 중에. 그죠? 만약에 뭔가 달라져서 변화가 생겨서 달라진다면 값은 1 아니면 0 가질 거거든. 값이 달라진다면. 그러면 4보다 더 큰 값이 나올 리는 없잖아. 최대값이 4보다 더 큰 값이 나올 리는 없고 이 경우 가지고 뭐 위에 있는 거 계산해서 찾으면 되겠죠? f에 n 마이너스 a를 구하래. n은 짝수야. a가 양수였으니까 얘는 지금 음수야. 여기가 짝수고 음수 들어가 있으면 얘는 값이 몇이야? 0. 그 다음에 f의 n 플러스 1 a. 이건 무조건 여기가 짝수인데 홀수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1이지. 그 다음에 f n 플러스 2. 이거 짝수 들어간 거네 그럼? 짝수에 2 더했으니까 이거 짝수이고요. 가로 안엔 절대값 a 마이너스 a를 썼는데 a가 양수거든요. a가 양수니까 이거 계산하면 0이죠. 0일 때 한 개 있는 거지. 그래서 0, 1, 1 더할 거라서 값은 1번 2가 되겠습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또 제곱근 계산인데요. 이건 뭘 물으려고 이렇게 써놨을까? 야, n이 자연수인데 이렇게 2n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짝수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뭐 2n-1, 2n-1 이건 홀수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뭘 묻는 거냐면
제곱근 계산인데, 어떤 수에 제곱을 했어. 2분의 1 제곱인데, 또 제곱을 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없는 거랑 같거든, 이렇게. 그죠? 요게 지금 n 제곱근 표시잖아. 그러니까 분모로 들어간 얘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 2n, 이건 밖에 있는 거 의미하는 거고. 근데 지금 항상 1 될 거면 이거 계산을 뭐하러 하느냐 이거야. 얘도 똑같이 분모랑 분자가 지수에 분모랑 분자가 다 똑같은 놈이 들어갈 거라서 어차피 약분되고 없어질 건데 이거 뭐하러 계산해. 근데 얘가 어떻게 쓰지? n제곱근 안에 a에 n제곱을 하면 그냥 a가 나오는 게 맞는데 1제곱이 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n이 짝수인 경우는요. n이 짝수인 경우는요. n이 짝수인 경우는 난 얘를 이렇게 쓸 거야. 그럼 내가 짝수 제곱한 거지. 그럼 이놈의 결과는 무조건 양수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 이 제곱 생각하면 돼. 우리 루트 안에 a의 제곱이 있어. 이거 절대값 a 되는 거 아니야?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은 절대값으로 꺼내는 거였어. 그게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 때문에. 그런데 n이 홀수일 때는요. n이 홀수일 때는 a가 음수여도 얘는 그냥 음수로 꺼내면 돼. 얘를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 음수가 이거는 얘가 음수면 그냥 음수로 나오는 거야, 이거. 왜 홀수 제곱이니까. 굳이 플러스로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 그래서 얘는 그냥 a로 나와. 오케이? 요거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요 표현을 보니까. 요 표현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앞에 있는 놈은 뭘 쓰라는 거냐면, 절대값 a 플러스 요 뒤에 있는 놈은 그냥 안에 있는 거 끝내는 거야, 이거. 안에 있는 걸 그냥 꺼내는 거야. A가 양수. 그래야 되겠네.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이거 마이너스 한 번 더 달고 나와야 되니까. 그럴 땐 0이 안 되겠지. 그래서 얘가 0이 될 거라서 a는 양수. 그리고 이제 남은 조건을 볼 건데 a는 양수일 거고, 그러면 b는 a 플러스 1보다는 크다고? b는 a 플러스 1보다는 큰데 이때 a는 b의 4제곱근 중 하나래. 우리 요거 식으로 표현하면 a를 4제곱하면 b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a를 4제곱하면 b.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에다가 b 대신에 b 대신에 a의 4제곱을 넣어주면 요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네. 이 중에 하나. 요걸 만족하는 a는 4개가 나오겠지, 뭐. a는. 그 중에 하나. 양수인 거. 그리고 실수인 거. 뭐, 하나로 정해지는데? a는 b의 4분의 1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는데? 그럼 나머지 조건이 왜 필요하지? 이게 왜 필요하지?
이 중에 하나니까 A는 4가지가 나올 거라고? A는 4개가 나올 거래. 양수. 근데 실수만 써야 되는 거니까 A는 2개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요건 양수지. 그럼 B도 양수에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4제곱 마이너스 B를 0으로 만족시키는 걸 찾을 건데 B가 양수야. 내가 이 놈을 T의 제곱이라고 바꿔 써볼게요. 그럼 이거 합차 공식이거든? 합차 공식이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T하고 A의 제곱 플러스 T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거는 허근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A로 쓸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 2개밖에 없을 거야. 문제에서는 실수 A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찾아서 그 2개 A 값들 곱하라는 건데 B를 A의 4제곱이라고 바꿨어요. B를 A의 4제곱 구할 게 A니까 값을 어떻게 구해요? 정수된 거 찾으라는 얘기니까 5, 4, 3, 2, 1 이렇게 주겠지. 근데 1이 되려면 얘가 0, 이게 1 되려면은 A의 6제곱이 2가 되면 되는 거고. 써봐야지 뭐.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안 되는 거 버려야 돼. 첫 번째는 1번은 A의 6제곱이 32가 되도록, 그러니까 2의 5제곱이 되도록, 2의 5제곱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A의 4제곱은 3분의 2제곱 이놈의 3분의 2제곱 해주면 되죠? 여기에 3분의 2제곱을 해주면 A의 4제곱 되는 거죠? 여기도 그럼 3분의 2제곱을 해주면 3분의 10제곱이 될 거고 얘가 요게 A의 4제곱이야. 그게 A 2의 6분의 5제곱 플러스 1보다 큰 게 맞니? 지금 요거 묻는 거지. 6분의 20제곱 2의 6분의 20제곱 얘가 6분의 5제곱 플러스 1보다 크냐고? 굉장히 크지. 이건 1보다 작아. 2보다 작아 이거. 2의 1제곱이 안 되니까 이건 2보다 작아. 이건 얘는 3보다 작아. 얘는 3보다 커. 1번은 가능하고요. 이거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A를 쓰면 되는 거죠? 네. A 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럴 때 A 값은 얘였어. 얘. 이게 A였어. 요거 하나 찾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번 케이스 A의 6제곱이 2의 4제곱 이 되는 경우 이때도 우리는 요거 확인해야 돼. 이게 만족되는지. 그래서 4제곱을 만들려면 똑같이 A의 6제곱에 3분의 2제곱을 해줘야 A의 4제곱이 될 거니까 여기도 2의 4제곱에 3분의 2제곱을 해주겠죠. 똑같이. 그게 그럼 A가 얼마야? A는 2의 3분의 2제곱 2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1보다 크냐는 걸 큰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지. 이거 3분의 8제곱 3분의 8제곱이면 2의 제곱 얘 4보다 큰 놈이야. 근데 요거는 어쨌든 이거 1보다 작은 2보다 작은 놈이니까 얘는 3보다 작은 놈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쓸 수 있는 놈이죠. 그래서 이것도 쓸 수 있어요. A의 6제곱이 2의 세제곱과 같은 경우 이놈은 2의 제곱이 되는 놈이네. 2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1
이것도 성립하네. 세 번째 것도 쓸 수 있고. 이럴 때 A는 요거 구한 거야.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A의 6제곱이 2의 제곱이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A의 4제곱은 뭐가 되냐면, A의 4제곱은 3분의 2제곱이니까 2의 3분의 4제곱. 이게 될 거고, 걔가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1보다는 큰지 확인해야 돼. 왼쪽으로 넘겨주고 2의 3분의 1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2 마이너스 1.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2의 3분의 1제곱이 1보다 크냐고? 양변에 세제곱 해주면 2. 세제곱 해줘봐요. 여긴 1. 2, 1. 양수니까 성립하네. 여기 세제곱 해주고 여기도 세제곱 해주고. 둘 다 양수니까. 그럼 2는 1보다 큰 거 맞으니까 얘도 성립하고. 다 되는 건가 본데? 얘가 2의 1제곱, 2가 되는 경우. 그럼 A의 4제곱은 2의 3분의 2제곱이 돼야 되고, 그게 2의 6분의 1제곱 플러스 1보다 큰지를 확인하래. 그 6분의 4제곱. 얘도 넘겨오면 2의 6분의 1제곱으로 묶으면 2의 6분의 4제곱, 6분의 1제곱 쓰니까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1. 얘가 1보다 큰지 묻는 건데 1보다 크지 얘는. 1보다 큰데 곱한 게 1보다 커지냐고?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고. 마지막 거가 문제인데 다른 놈들은 뭐 대소 비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찾는데 확인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 놈이 좀 문제인데요.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로 그릴 거야. 이렇게 여기가 1이야. 여기 1 집어넣으면 2 나오겠지? 밑이 2인 지수함수니까. 그러면 0과 1 사이에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요 1부터 2 사이에는 어떤 값이 나오게 돼.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묶어서 계산할 게 아니고 요것만 확인해도 될 것 같아요. 얘를 반대로 넘깁니다. 2의 6분의 4제곱. 이 곱한 거 이거죠? 6분의 4제곱 빼기 2의 6분의 1제곱이 1보다 커질 수 있냐고 묻는 거야. 6분의 4제곱이라는 애는 뭐 이런데 3분의 2쯤 되는 여기쯤에 6분의 4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있을 거고 여기 그 다음에 6분의 1제곱은 여기쯤에 함수값이 있을 텐데 이 안에 있는 어떤 두 놈도 1보다 커질 수 없지. 그지? 함수값이 얘 2보다 작아. 얘도 2보다 작고 1보다 조금 크고 요 간격 요게 지금 얘가 묻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여기가 2의 6분의 4제곱 여기 6분의 4 3분의 2 집어넣은 거 여기 6분의 1 집어넣은 함수값이 여기가 2의 6분의 1제곱 그 함수값의 차를 물어보는데 이게 1이 안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지금 1이거든. 그러니까 이 간격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근데 1보다 크냐고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지. 요거 하나 못 쓰고 나머지 애들은 다 쓸 수 있는 애들. 얘네들끼리 곱하라고 했으니까 지수끼리 더 쓴 계산하면 되겠죠? 지수끼리 더 쓴 계산하면 6분의 5 6분의 4 6분의 3 6분의 2 이렇게 되겠지? 7, 7, 14 6분의 14 3분의 7 3분의 7제곱 답이 3번으로 나오겠네? 와 힘들다. 힘들다. 요런 거 확인하기는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요런 표현들이 시간 끌기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게 꼭 나온다는 게 아니고 시간 끄는 문제가 한 두세 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들 중에 이런 정도가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은 이렇게 한번 봐두고 이 특강이라는 책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2등급, 3등급 상위권 뭐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보고 공부할 문제인 거야. 지금은 이거 하려고 우리 애쓰고 있으면 안 돼. 이 문제 풀려고 우리 애쓰면 안 되고 선생님이 그냥 푼 거 보고 아 저런 거구나. 저런 세상도 있구나. 그렇게 한 번 정도 그냥 경험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뭘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넘어가시면 돼요.